작년에 허리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입원도 한 달 이상 하고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는 걸 배웠어요. 그다음에 과거를 저는 미래만 보고 일을 해왔고 제 인터뷰 기사 본 적도 없고 제 영상도 본 적이 없어요. 제 다큐 이런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본 적 없어요. 저는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안 봤거든요. 그 정도로 그것 또한 지나간 거니까. 근데 아프면서 누워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한 것도 한번 보게 되고 그래서 느낀 게 많아요. 내가 그냥 앞만 보고 갔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또 내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했고 그때가 허리가 조금 안 좋았는데 몽골에 장관님 초대로 이제 몽골을 갔었습니다. 근데 갈 때 그때 이제 한창 병원들이 의사분들이 지금도 일부 그렇지만 스트라이크 뭐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몇 개 옮기다가 주사를 맞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몽골에 스테로이드죠, 그게. 그래서 세 대를 한꺼번에 맞고 갔다 와서 바로 휠체어 진세. 그래서 병원을 옮겨 다니다가 큰 병원 아산병원에서 그냥 선생님 수술하십시오.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한 달 동안 1차 수술, 2차 수술 한 달 넘게 입원을 하면서 지금 저는 감사함을 배웠어요. 지금 이렇게 걷게 되는 거 감사하고 또 내가 지난 거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 안 쓰다가 선택을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냥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지만 이 선택을 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갔을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병원에 있으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천장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천장 위에 있는 나, 내려다 보이는 나랑 대화를 하게 된 거죠. 몇 개는 저 결정적인 거, 레이디 가가 건 거의 사인해 놓고도 내가 그때 뭐 김연아인가 뭐 겹쳐갖고 내가 이렇게 포기했던 적이 있어요. 제 옷을 좋아해서 내 옷을 이제 몇 시즌 계속 입었는데 걔의 첫 독집 뮤직비디오를 저한테 의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근데 용기가 없었던 것도 있어요. 내 매장에서 촬영을 하겠다. 내 쇼핑백도 들고 어떤 이상봉의 어떤 자기 새로운 어떤 것들을 이제 입고 뭐 이렇게 발표하는. 근데 그때 지금 생각을 한 건데 내가 만약에 내 매장에 그렇게 좋은 게 없다면 스튜디오로 그냥 이렇게 촬영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찍어도 되는 거를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런 후에 근데 이제 그런 겹쳐 있는 것도 있었던 거,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나는 미국의 가장 큰 대회가 뭐예요? 축구 대회일 겁니다. 저거 전 세계 뭐 거기에 이제 그분도 이제 내 옷을 좋아해서 의뢰를 했는데 제가 너무 그때도 바쁘고 뭐 일 때문에 제대로 옷을 못 만들어 준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체형이나 이거를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 옷을 만들어서 대충 보낸 것들에 대한 후회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건지 어마어마한 건지를 모르고 영원에 남는 건데 한국과 프랑스가 2006년도에 수교 120주년인데 되게 크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전에부터 한국과 프랑스의 그런 연결된 한복을 이용한 어떤 그런 이미지, 한국적인 이미지를 연습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회의를 2005년도에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2004년부터 한 거죠. 2005년도에 하는 거는 1년 먼저 하니까. 하게 된 동기가 한 거를 우리나라 수교 때문에 각 문학의 장르에 한 사람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패션만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파리를 간 거고 다른 문화하고의 우리 문화적인 어떤 레벨을 프랑스, 한국을 보게 된 거죠. 미술 분야, 음악 분야, 뭐 모든 분야에 그때 이제 오기가 좀 생긴 거예요. 자, 이왕 내 돈으로 하는 쇼인데 우리 문화를 다시 한번 그전에는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가 5000년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의 샤머니즘 갖고 했어요. 그러면 불교도 들어오기 전에 뭘로 하지?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걸 하자. 그래서 그건 샤머니즘에 남아있어. 그래서 그걸로 했다가 다시 한번 이거를 2년 뒤에 이왕 도전하게 된 게 한글이었어요. 가장 그러면 순수한 우리 거는 뭐야? 그러면서 이제 한글을 하게 된 계기가 그때 2004년 시작을 하고 2005년도부터 발표를 하고 2006년도 뭐 그때 제가 할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이태원은 둘째 쳐놓고 지금은 이태원도 한글 많아요. 저기 인사동이 상징적이었거든요. 그때는. 거기에도 한글 간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오로지 있는 거는 포장지로 우리가 얘기하는 훈민정음만 포장지 정도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저 시골에 경로당에서 쓰는 한글. 이거 외에는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우리 해외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망하려고 지금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미안한 건 한국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5년 뒤에 했습니다. 해외에선 바로 판매를 했잖아요, 바이어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한글 했을 때 다 빼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바이어들한테 했는데, 그리고 맨 처음에는 안에다만 슬쩍슬쩍, 이것도 지금 한글이잖아요. 슬쩍슬쩍 이렇게 사명감으로만 할 생각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한글을 공부할 때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창조적인 얘기만 들었습니다. 위대한. 근데 미학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어요. 외국 애들한테 이걸 들은 거예요. 너 이거 무슨 뭐야? 이 디자인이 너무 재밌어. 아니면 이건 너무 예쁜데? 그래서 저는 외국의 프레스들이나 바이어들의 시각으로 그들한테 자문을 구하게 된 게 우리 문화였어요. 어린 애들한테도 충고를 할 때 그래요. 내 초등학교 꿈은 할머니 손 따라 실은 절에 다녔었어요. 그래서 절밥이를 그렇게 맛있게 먹어서 또 머리도 빡빡 갖고 다니고, 그래서 스님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또 미술, 고등학교 때는 또 작가, 뭐 글쓴. 그래서 저는 대학을 글 쓰려고 이제 그런. 또 대학 갔으니까 또 글 쓰는 게 꿈이었는데 포기하고 연극. 그러니까 저는 꿈이 계속 바뀐 거가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이 바뀌면서 내가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내 인생에서는 다 보탬이 된 것 같은 느낌? 아이들이 보통은 자기 꿈을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처음에는 얘기했다가 창피해 바뀌면 나는 그걸 당당하게 얘기해. 바뀌었으면 바뀐 걸 또 얘기하고 그 꿈에 더 도전해서 몰입하고, 또 바뀌면 상관없다고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때는 상담했을 때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30대인 분도 있어요. 내가 지금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나 이거 포기하고 내가 꿈꿨던 걸 하고 싶어. 그때는 저는 도전을 해보는데 직업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약간의 네가 해보는 것들, 그게 근무 시간 위에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매일 한번 도전을 해봐.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럼 방학 때 네가 한번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해봐. 이런 식으로 도전 못 해본 거에 대한 것들은 해보라고 권장을 하는데, 직업을 다 바꾸는 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 인생 문제니까. 그래서 저는 자신의 문제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한 번씩,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거는 해보는 게 저는 어떻게든 취미로 됐든 그게 직업이 됐든 저는 해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수선집을 하면서 연극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생계 유지하면서 연극. 지금도 연극하는 친구들은, 뮤지컬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얘네들이 알바나 뭐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연극이나 이런 걸 시작하게 되면 몇 달 동안은 그거 매달려. 그리고 밤에 연습하고 낮에는 알바해.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하는 친구들은 저는 응원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꿈에 대해서 맨 처음에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을 유지하는 건 사랑이야 그랬는데 나중에는 꿈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거의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꿈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그 꿈은 꿈으로서만 끝나면 안 돼. 도전을 해야 돼. 도전. 그래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도전인데, 그거를 해서 자기가 어떤 느껴가야 돼요. 깨지든 어쩌든 뭔가를 해보지도 않고 꿈만 꾸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때는 왜냐면 제가 연극 연습하고 이제 이렇게 퇴근할 때 보통 10시, 11시 이렇게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동네에 수선집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미싱 그러면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를 가서 이제 인사하면서 야, 이제 같은 또래니까 먹고 살만해. 그랬더니 먹고는 살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직업에 나름대로 자긍심도 갖고 있고, 그거 멋있어 보였어요. 또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지금 연극 그것 때문에 도망갔었거든요. 공연 한 일주일 전쯤에. 그래갖고 우연하게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국제복장학원인데 내가 맨날 학교 다니면서 지나가는 길에 있었던 거를 관심 없으니까 안 보인 거죠. 몇 년 동안 그 거리를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주소 갖고 찾아갔는데 딱 매일 내가 지나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관심 갖고 찾아가는 곳에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창조의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길가에 돌 하나라도 나가 마주친 거가 있다면, 네가 느끼는 게 있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가 나한테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한테 어떤 운명적인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면 관심이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벼룩시장 가서 많이 그렇게 보는 것들이 나한테는 영감을 줄 때도 있고 또 그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갖다가 채워주는 거 행운이에요. 저는 처음에 저는 인생에서 제가 플랜을 내 브랜드를 언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외 진출은 언제 해야겠다. 그 처음에는 40살로 잡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 안 됐고 그때 제가 해외 진출하기로 해서 외국의 런던 쇼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에이전시랑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가서 런던 쇼를 그럼 한 번 정도 봐야지. 그리고 런던 쇼를 이제 구경 갔었고 패션 위크를.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제가 귀국하니까 IMF가 딱 온 거예요. 97년도.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 내 쇼가 한국에서 한 게 뉴스페이퍼예요. 처음으로 저는 신문과 방송을 안 봤습니다. 내가 연극에 대한 꿈을 포기하면서 제가 언론을 모든 걸 단절하고 패션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신문을 보게 된 거예요. 막 뉴스가 맨날 날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런던을 포기하면서 제가 옷을 싸들고 간 게 파리의 프레타포르테 전시회입니다. 옷 싸들고. 그래서 옷은 만들어졌고 뭔가 그때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좀 행운이 많았어요. 옷 싸들고 갔는데 처음에 나갔을 때 옷을 1000벌 이상 오다를 받았고 그리고 그때 에이전시가 바로 생겼고 프랑스 에이전시 생겼고 또 6개월 뒤에는 독일 기성복에서 찾아와서 그거는 그때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그런 계약서를 쓰고 해서 기성복을 디자인 한 벌당 그때 100만 원을 주고 디자인을 그 시대 때 하게 되는 그런 행운? 그래서 저는 행운이 많아요. 결정적인 건 어느 학생이 유학 가면서 이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용이 내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콘테스트를 만든 게 벌써 올해 10주년. 고교 패션 콘테스트 사단법인 문체부 하거든요. 거의 상금도 4천만 원 되고 전 많은 사람한테 혜택. 그래서 문체부 장관상, 뭐 서울시장님상, 올해 10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책을 사주러 제가 디자인 교보문고에 유니폼서부터 제가 봉투 이런 거 디자인을 10몇 년 계속 썼었거든요. 제가 디자인한 거를. 그랬는데 거기에서 책을 사주려고 선물을 갔는데 고등학생들을 위한 책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하게 제가 박으로 저금통을 한 게 그때 딱 꽉 찼어요. 20년 동안 동전 집어넣고 막 했던 거. 가장 내가 뜻깊게 없는 돈에 그냥 있는 거를 다 털어서 넣은 거니까 그거를 갖다가 틀 때는 가장 의미 있는 거 쓸 거야. 그래서 결정한 게 컨테스트를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디자인에 대한 어떤 거를 만들어 주자. 공부를 하게 하자. 그러면서 만든 게 벌써 올해 10년 된 거. 아무튼 네, 이게 벌써 작년 9회째잖아요. 그래서 1회 때부터 저는 이 책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책을 만들고 그때 그 디자인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10년 된 거.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내 꿈을 조금 줄이자. 그 대신 한국의 이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선점, 아까 일본 때문에 그걸 배웠는데 우리 문화를 하면은 같이 공유된 게 많더라고요. 내가 그거 했을 때도 작은데서도 중국도 있고 우리도 있고 일본도 있잖아요. 자, 그럼 누가 먼저 발표하느냐에 따라 외국 사람들은 그게 그 나라게 되는 거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제 스태프들 한글 할 때도 저는 당연히 그들은 같이 몇 년을 했으니까 한글을 알 줄 알았는데 그 문자가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저랑 몇 년 동안 같이 한 사람들. 제가 잘 읽는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거의 일하다가 뛰쳐나가고 뭐 이런 식이고, 저는 제 인생은 5분생이라고 얘기해요. 밥 먹는 거 5분, 잠자는 거 5분. 그래서 원룸 생활한 게 3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부족한 거를 37살, 저는 이제 제 인터뷰에 옛날부터 한 게 나는 37살로 살 거야. 그 이유는 37살 때 되게 제가 한계에 부닥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한 달 동안의 번민 끝에 제가 그걸 극복한 거는 나를 인정하자. 부족하든 모자라든 나는 나일 뿐이야. 내가 너무 높은 거나 정말 천재들을 갖고 내가 나를 비교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더 작아진 것 같아서 그거에서 깨달은 게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모자라도 나는 나야. 나를 인정하자. 그러면서 나를 인정하면서 사랑하자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의 질투도 사랑으로 바뀌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몇 가지의 일이 있어요. 명함을 나는 오픈 때 명함을 끝까지 쓰겠다. 그 다음에 내가 37살을 살겠다. 또 5분 동안에 밥 먹는 거, 또 5분 동안에 잠자는 거, 부족한 거를 시간으로 때우자. 이거였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부족한 거 남들이 더 이렇게 멀리 갈 때 나는 짧은 시간 안에 밥 먹고 짧은 시간 안에 잠자러 가고, 지금 평창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데 옛날에는 1시간이 넘어요. 1시간 반. 그 시간 자체 왕복으로 따져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자기 옷장을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옷이라는 것은 어차피 유행이라는 게 있고 사람마다 체형은 다르고 얼굴은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고집 피우는 것도 나는 하나의 밥은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짜장면 먹고 싶고 어떤 때는 한식 먹고 싶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안 어울려. 그러고 일찍부터 그걸 만들어 놓고 모험을 안 하는 거는 당신은 그러면 7가지 복 중에서 하나는 포기하는 거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워낙 앤틱을 사고 저한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해요. 누군가 갖고 있었던 거고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랑 대화하면서 옛날에 어떤 문화를 알게 되고 외국의 문화를 알게 돼요. 전 세계 여행하면서 저는 벼룩시장을 다 다녀요. 근데 거기에서도 옷은 이제 그런 걸 안 다녔다가 고등학생들을 다문화를 가르쳐요. 5년 됐는데, 그 다음에 대학생들, 우리나라 보험불안 같이 좀 하거든요. 패션 하는 대학생들을 가르쳐 갖고 그들을 요번에 저기서 쇼를 했거든요. 올림픽공원에서. 그거는 사람마다 체형에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있듯이 꼭 다이어트만이 그게 건강일까? 자기가 어떤 자기만의 스타일의 운동은 필요하다고 봐요. 뭐 저의 운동은 이제 허리 때문에 많이 걷는 거라든지,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일하는 것 자체가 많이 이제 걷고 많이 이런 것 자체가 결국 운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우리가 뭐 과식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자기 체형이 다르듯이 거기에 맞는 먹는 거, 또 입는 거, 아니면 자는 거를 어떻게 자느냐. 저도 가끔 잠 못 자갖고 내가 수면 유도제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잘 운영하는 거에 따라 건강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먹는 것만이 아니라 잠자는 거, 또 내가 운동하는 거를 어떤 운동이 나한테 필요한가는 체형이 다 다르니까 그거를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플랜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김밥이나요. 이제 또 집사람이 음료나 아니면은 뭐 사과, 달걀 뭐 이런 거를 삶아 와요. 그러면 그거는 점심 때 이제 그런 거. 저녁은 또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사 먹거나 또 누구랑 식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대신 허리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최소한 또 7,000보 이상 걷자. 강아지랑 산책. 강아지를 출퇴근 시키거든요. 이제 데리고 나왔다가 저녁 때 데리고. 걔는 뭐 너무 복 받은 게 아무것도 안 만져요. 자기 잠자는 뭐 이거. 저는 이제 밤에 우리 패션하는 사람들의 어떤 리듬이 거의 다 아침, 다른 직업들은 새벽에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게 많잖아요. 늦게 작업하는 게 많습니다. 패션하는 사람들은 또 컬렉션이나 이런 거는 거의 막 밤에 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일하다가 쪽잠 자다가 막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리듬을 많이 잃어버리는 게 패션 디자이너가 1년에 다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뭐
뭐 미술이나 이런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패션은 1년에 이제는 옛날엔 2번이었는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웬만하면 4번에 발표를 해야 돼요. 이게 패션 디자이너가 가장 힘들어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패션에 도전 한창 인기 직업 하다가 지금은 이 힘든 걸 알아요. 그래갖고 많이 도전하는 친구들이 이제 적어진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 패션은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나가는 거가 힘든 것 같아요.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뭐 1시나 2시? 일어나는 거는 7시나 8시? 근데 지금 이제 허리 아픈 뒤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1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푹 못 자는 거죠. 가장 흔한 말이 진실이에요. 옛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라. 이거는 건강에 가장 뭐 어떤 걸 먹고 어떤 게 아유 그거보다 요걸 잘하는 게 최고예요. 물 많이 먹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예전에는 정말 신경 안 쓰고 정신없이 사는데 그런 것 자체가 또 짐이 될 정도로. 근데 그런 거를 생활 습관 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일찍부터 자기 몸의 컨트롤을 만들어가는 거, 생활 습관 만들어가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도 그래서 물은 일단은 이제 먹어가는 거,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되도록이면 기본적인 조금 움직이는 요가까지는 아니래도 내가 이제 스트레칭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거, 허리 때문에 시작하게 됐지만 그런 거를 집에 가서나 걷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은 해보는 거죠. 아니면은 출근하기 전에 좀 일찍 일어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꾸만 TV나 이런 것만 매달리게 돼요. 핸드폰만. 잠깐 손을 놓고 그냥 그렇게 내 몸하고 이제 노는 거, 예, 몸하고 노는 거. 그러니까 나하고의 어떤 내 몸하고 친구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먹습니다. 비타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양 이렇게 하는 것들, 유산균 아니면은 이제 철분이나 이런 거 나이 들면 남자로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생산이 안 되잖아요. 보충하라고 이제 의사들이 조언하면 그런 것들을 저는 보완해서 약을 먹죠. 로얄 젤리도 먹고요. 그 다음에 홍삼 이런 거, 홍삼은 꼭 챙겨 먹어요. 스트레칭 이런 것들, 간단한 스트레칭, 예, 허리 때문에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뭐 다리를 들고 이제 좀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 뭐 잠자다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목 운동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팔 이렇게 쭉 한번 피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나면 좀 개운하거든요. 근데 작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큰 우리 옛날에 국민체조 뭐 이런 거 있듯이 가서 체육관에서 이렇게 못 해더라도 간단한 스트레칭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프고 나서는 이제 조금 달라진 거는 내가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를 져야 될지 이것도 있어요. 내 회사를 내가 어떻게 최대한도 그냥 누군가 받았을 때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거, 또 고교 패션 콘테스트 이거를 내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사단법이 있는데 재단까지 만들어 놔야 돼? 뭐 이런 것들. 또 지금 뭐 연합회 맡았으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패션계를 위해서 내가 작은 힘이나마 뭔가 변화에 보탬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더 큰 거죠. 새로운 어떤 도전보다는. 근데 이거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 내가 마지막 지금 파리에 도전하고 뉴욕에 도전했던 이 쇼들을 나는 새롭게 다시 도전한다면 어떻게 또 도전하지? 이런 것들은 또 갖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뭐를 갖고 해야 될까? 그래서 항상 저는 나 스스로도 도전에 대한 것들은 놓지 않으려고 해요. 뭐가 어떤 기회가 주어진 상황 한다면, 아니면 기회 스스로를 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나는 뭔가에 대한 도전을 해야만 내가 희망,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를 받을 것 같아요. 사람은 욕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욕망을, 그거를 갖다가 단지 그냥 안에서 썩힐 수만은 없어요.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고, 제가 연극에 빠졌던 건 단순해요. 나는 내가 작가로서 그냥 하나 벽을 놓고 내가 글을 쓸 수 있었다면, 어렸을 때. 근데 연극은 누군가랑 대화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뭔가를 나를 표현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듯이 세상 살아가는 거에서 나 혼자만이 내가 웅크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힘든 사람들한테는 뛰쳐나오라 그래요. 방에 있지 말라. 길거리를 싸 나오더라도 친구를 찾아가더라도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가장 무서운 거는 우울증인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나 안에 갇혀버리는 거.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는 거는 방을 감옥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일단 벗어나야. 그래서 그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다 떠나잖아요. 다 결혼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는 그게 처음에는 뭔가 나도 이제는 내 거를 찾았어요. 이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에서부터 고립돼 가는 그런 단계를 만드는 게 위험한 것 같아요.